자,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첫 번째 알려드렸던 방식으로 바꿔서 커밋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숫자가 변하는 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괜찮은 방식을 하나 알아온 다음에 적용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아니면은 JSP AM은 그냥 이대로 가고 스프링부트 들어갔을 때 그때 페이징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거기서 바꿔보도록 해도 될 것 같고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건 상황 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거부터 좀 할까요? 지금 우리가 서블릿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매번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한 번만 접속하게 빼는 것도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 구조상 이거를 당장 빼기보다는 조금만 단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뭐 할 거냐면요, 여기 들어가는 이런 드라이버 이름이랑 그리고 우리가 URL 세팅하고 있는 이런 문자열들 그리고 뭐 계정, 정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매번 접속 정보를 계속 추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을 하니까 얘를 그냥 갖다 쓸 수는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바꿀 거예요. 지금 현재 JSP 테스트인데 이제 만약에 진짜 런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운영 DB로 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서블릿들 퍼져 있는 거를 다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사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짜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가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글로벌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 파일 안에 DB 접속 정보, 그 IP, 뭐 포트, 아니면 계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게 될 이제 API 같은 것들, 이런 오픈소스들의 키 같은 것들도 그 설정 파일 하나에 다 보관을 해요. 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그 파일에 다 보관을 하고, 이제 실제로 뭔가 키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 파일 하나만 수정을 해서 커밋을 하고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걸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 파일을 뺄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프링부트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로 들어가면서 글로벌 프로퍼티스는 아니고 야물 파일이라고 해서 프로퍼티스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설정 파일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DB 접속하는 정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서버 관련된 이런 포트 같은 것도 지금 여기 새로 만들어진 포트 항상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8080 그냥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물론 8080을 얘를 사용해서 8080을 그냥 죽여버리고 다시 여기서 8080 써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그냥 얘를 바꾸는 게 더 편해서 얘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스프링부트로 넘어가면 우리가 톰캣 서버를 따로 구축을 안 해요. 이런 서버를 안 켜도 돼요. 따로 아니지, 키긴 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버를 우리가 따로 세팅을 해서 이 서버가 프로젝트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스프링부트 프로젝트가 돌아갈 수 있게 내장되어 있는 톰캣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에 대한 설정도 그 야물 파일이라고 하는 그 파일 안에서 같이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뒷내용에서 이어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정보들 매번 텍스트가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빼놓을 거고, 뺀 거에서 메서드 호출해서 리턴 값으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좀 하는 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패키지가 AM까지 공통이잖아요. 이 AM 하나 골라주고 여기서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config라고 지을 거예요. 설정이란 뜻이겠죠? 이 패키지도 config 패키지로 분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 만들 거고요. 얘한테는 뭐 엄청 특별한 걸 넣어놓진 않을 거고 그냥 딱 지금 이 상태 이것들만 갖다 쓸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줄 거예요. 스태틱 스트링 퍼블릭도 붙여야겠죠? 안 붙이면은 저기서 이제 not visible 할 거니까 public static string get db url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고 return, 여기다가 실제 이 내용을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얘 호출하면 그냥 이 문자열이 리턴 받을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파일마다 다 이런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을 때 얘네들을 다 찾아가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설정으로 빼놓으면 얘 하나만 찾아와서 바꾸면 된다, 이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설정 파일들은요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각각 파일마다 별도의 설정을 줄 게 아니라면 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유지보수하고 이런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훨씬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얘도 하나 복사를 해놓고, 자, 얘는 get db driver name 정도로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정정보는 여기다 할까요? 그냥 이거를 아예 하나 더 복사해 놓고, 이름을 getDB 유저네임 그냥 유저, 그리고 얘는 getDB 패스월드 이런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루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패스워드는 현재 우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공백 리턴하게 두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다 스태틱으로 만든 이유는 이 컴피그 자체를 굳이 객체화 시켜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클래스한테 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컴피그 안에 있는, 임포트 할 때 잘 봐야 돼요. 컴피그 어디 됐어? 빠졌나? 컴피그 우리가 방금 만든 이런 거 잘 골라야 됩니다. 이런 컴피그 같은 이름은 있을 법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든 걸로 잘 해주고, 여기서 get db driver name, 이 자리에 그 드라이버 네임이 남겠죠? URL 같은 경우도 여기에 컴피그가 아니라 애초에 얘가 필요가 없죠?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바로 넣으면 되죠. 컴피그에 .get db URL, 여기는 컴피그에 get db user, 여기는 컴피그에 get db password, 이렇게. 지금 당장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은 아니긴 해요. 우리가 어차피 DB를 바꿀 것도 아니고 접속 정보를 바꿀 것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할 때는 설정 파일을 무조건 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경험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할 때요, 사업을 따내고 나서 기획을 끝내고 개발을 실제로 들어가면 애초에 설정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거는 주니어들이 보통 안 해요. 그런 설정 파일들은 기본적인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용 DB가 있을 거고 개발용 DB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런칭하기 전까지는 운영용 DB는 주니어들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니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용 DB를 바라보고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내가 지금 운영에 이제 런칭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유지 보수를 하는 단계다 라고 보면, 그때는 이제 운영 DB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운영에 있는 DB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체크할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보통요 원래는 운영에 이제 소스가 올라갈 때 그 불필요한 요소들을 아예 다 지우고 올라가는 게 맞아요. 맞기는 해요. 근데 코드상에 주석 있는 거 어차피 안 읽어드리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니긴 한데, 운영 DB의 주석을 풀어놓고 개발용 DB 접속 주석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 파일 하나에 지금 getDB URL, 유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게 하나는 운영용인 거고 하나는 개발용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주석을 걸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주석을 걸어놨어요. 근데 얘는 뭐 이제 JSP 테스트가 아니라 뭐 실제 운영이다, 운영용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할 때, 혼자 내 컴퓨터로 작업할 때는 얘를 주석을 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작업이 다 끝나고 실제로 커밋을 해서 그 커밋된 소스를 다시 운영 서버에 올려줘야 될 때는 이 개발용을 주석을 걸고 얘를 풀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팅을 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그 파일들을 찾아가면서 그때그때 개발용과 운영용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설정 파일들을 꼭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아직도 실무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하면서 사용했던 코드들이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일했던 코드들을 저한테 남겨놓으면 안 돼요. 이것도 보안이 좀 있거든요. 각 회사마다 코드가 노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정부 사업은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다 처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꾼 거를 다 공통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이만큼을 그냥 복사를 해서 서블릿들을 찾아다니면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서블릿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붙여넣기 해야지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이거 다 할 거예요? 분명히 실수하는 게 생기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뀌기 전 상황, 이런 거 하나를 복사를 그대로 해요. 복사를 해놓고 컨트롤 H를 눌러보면 서치라고 하는 툴이 나와요. 이 안에다가 여기서 이제 파일 서치,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파일 서치 하나면 다 돼요. 파일 서치 눌러놓은 다음에 여기 컨테이닝 텍스트 붙여넣기 해주시면 얘로 이제 검색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 밑에 보시면 파일 네임 패턴 있죠. 여기에 그냥 별만 들어가 있어요. 에스터리스크 이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만 넣어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파일 중에서 이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다 찾아줘요. 근데 물론 열려있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라면 불필요한 프로젝트들도 나오겠죠, 검색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건 보통 닫아놓는 거예요. 이런 거 쓸 때 불편하니까. 근데 열려있다고 해도요, 지금 열어놨어요 제가. 열려있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을 딱 하면 지금 방금 검색한 거는 JDBC 아티클 매니저한테도 들어있겠죠, 내용이. 그리고 얘도 JDBC 그 연결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보시면은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나와요. 이 중에서 찾아도 돼요. 이거 JDBC 아티클은 아니니까 꺼놓고 얘 연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 여기 화살표 눌러보면은 몇 번째 줄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나와요. 이 컨트롤 H 검색 툴은요, 여러분들 일하면서 진짜 많이 써야 돼요. 모든 코드를 내가 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는 저 코드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아예 몰라요. 그러면 이걸로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 더블 클릭 해보시면은 그 파일을 실제로 띄워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딱 다시 복사해 놓고 띄워줬으니까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면 사라졌죠.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고 저장, 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고 저장,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찾아가지고 빠뜨리는 거 없이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지금이야 워낙 간단한 것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직접 들어가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엄청 많다, 실제로는 되게 많을 거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런 검색 기능 안 쓰면 여러분들 분명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뭔가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치 기능 쓰는 거 알려드렸고요. 얘는 이제 다 썼다, 계속 여기 있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떠 있는 거 보기 싫다, 그러면 끄면 돼요. 이렇게 이걸로 그럼 없어져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실무에서 이 컨트롤 H도 많이 썼지만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이런 게 있어요. 좀 걸리겠다. 이건 약간 취향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컨트롤 H보다 얘를 훨씬 많이 썼어요. 얘가 더 편해가지고.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와 보시면 좀 걸립니다. 이거 우리 이거 저 JSP 설치할 때 써봤잖아요.
그거예요. 이클립스 릴리즈 검색해서 했던 거. 아니 너무 오래 걸리네. 됐다. 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에 퀵 서치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퀵 서치 for 이클립스 릴리즈 이렇게 나와요. 저는 사실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진짜 많이 썼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죠. 이거 없이 컨트롤 H만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상관없는데 이렇게나 오래 걸렸다고. 이거는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해주고 피니시. 아마 다 받고 나면은 리스타트 나우도 뜰 거예요. 껐다 켜야지 될 거라서. 됐네요. 껐다 켜주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퀵서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좀 전에 했던 얘를 못 돌리는구나. 이런 걸로 하나 해보죠. 자, 이런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L을 누르게 되면, 설치를 하고 나면 얘가 자동으로 단축키를 그걸로 잡아 놓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L 누르면 이런 퀵 텍스트 서치가 나와요. 여기다가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는 이걸 더 많이 썼어요. 저한테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가 그냥 나와요. 이렇게. 사실 그냥 컨트롤 H나 얘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컨트롤 H가 더 편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얘는 사라져요. 이제 다시 검색해야 돼요. 근데 이 검색 결과가 진짜 많다? 그럼 애초에 검색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서치도 물론 걸리겠지만. 근데 그 오래 걸린 상태에서 하나 찾아서 얘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얘가 꺼졌잖아요. 그럼 전 또 검색해야 돼요. 근데 컨트롤 H는 그 검색 기능은 여기 남아있죠. 사실 이게 더 편한데 전 이상하게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들 분석도 되게 많이 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이런 게 좋죠. 그나마 좀 장점을 뽑아보자면, 지금 컨트롤 H 같은 경우는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다 입력하고 별 골라놓고 서치를 해야 검색이 시작을 해요. 근데 얘는 타이핑을 하는 중간에도 검색을 해요. 그냥 이런 거. 이게 그나마 좀 장점? 지금 우리한테 시스템.printLN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다 치지 않고 검색하는 중에도 이렇게 해당하는 애들을 찾아준다라는 거. 이게 좀 편한 거라면 편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좀 긴 거 없나? 얘가 그나마 좀 긴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코드가 길어질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29번째 라인, 이 라인에 뭔가 내용이 있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밑으로 좀 내려갔다 와야 돼요. 막 밑에 있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근데 이걸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스크롤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죠. 여기서 뭐 물론 서치로 class.for name 해서 찾아도 돼요. 이렇게 찾아도 한 번에 올라가지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진짜 좀 편한 게, 지금 얘가 29번 라인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합니다. 컨트롤 L 누르고 29 치면 위로 올라가줘요. 컨트롤 L이 라인 찾아가는 단축키예요. 이것도 실무에서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코드가 지금이야 100줄이 안 되는 상태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가 쌓여 나가면 뭐 JSP 아니지,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거 하나가 막 몇천 줄, 몇만 줄 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좀 쓸 수 있는 단축키 몇 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이제 실제로 일할 때 유용한 팁들 같은 거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툴 사용법, 얘를 잘 다뤄야 우리가 능률이 올라요. 그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자, 그러면 접속 정보 바꿨으니까 이거 하나 커밋 해놓고 바로 회원가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수업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자바 JSP에서 얼러트 띄우기, 뭐 폼의 온서브밋 이런 것들은 제가 회원가입 기능 만들어보는 시간 드리면 그때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할 때 얘는 뭐랑 비슷할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라이트, 맞아요. 회원가입, 일단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양식이 제공이 돼야 될 거고요.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야 되고, 거기서 실제로 입력을 한 다음에 작성 버튼을 누르고, 작성이나 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인설트가 되게끔 해줘야겠죠. 그래서 게시물 작성 기능과 유사하게 구현하면 되는데, 일단 멤버 테이블 하나가 필요할 거고요. 그쵸? 회원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멤버 테이블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서블릿은 2개, JSP는 하나, 1개 필요할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입력받아야 되는 거, 컬럼들, ID, REG, 데이트,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트 있으니까 얘 똑같이 하죠. 업데이트 데이트, 그리고 로그인 ID,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까지, 이 정도를 입력을 받아 볼게요. 근데 이걸 받을 때 비밀번호 확인 기능 당연히 같이 해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로그인 ID 중복 체크 기능도 당연히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거 2개를 할 때 이제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던 홈 태그에서의 onSubmit 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아까 전에 on클릭으로 우리가 return false 막았죠? 그것처럼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애예요. 비슷한 애인데 얘는 뭐 하기 전에 막겠어요? 아까 on클릭이 클릭하기 전에 막은 거예요. 얘는 뭐 하기 전에 막는 거예요? 네, 서브밋 하기 전에, 전송하기 전에 막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아까 했던 거랑 좀 다르게 간단하지가 않을 겁니다. 아까는 그냥 확인, 뭐 취소 이거 2개만 판단하면 되는데, 얘는 일단은 입력하지 않고 넘어갈 때 막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또 이걸 통해서 막아야 돼요. 애초에 전송이 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입력값은 있는데 그 입력값이 전송이 되기 전에 막아야 되니까 onSubmit을 걸어 놓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됩니다. onSubmit에 걸어 놓고, 아까는 그냥 바로 조건문 나왔죠? if. 근데 이제는 스크립트에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함수를 하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온전하게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혼자 힘으로 다 뚝딱 만들어내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능 없이 그냥 일단 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요거 해보시고 가능하겠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여담 같은 거니까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이거 잠깐만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SI로 취업을 하면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URL 매핑 걸 때 뭐 홈의 메인, 아티클의 리스트, 아티클의 디테일 이런 식으로 걸죠.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매핑을 다 걸어야 돼요. 근데 얘도 지금 매핑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NTS에 AD에 뭐 어디가 컨텍스트 패스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마지막에 있는 거 파라미터 전에 온 거, 얘가 최종적인 매핑이에요. 우리가 했을 때 아티클 리스트면 리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거든요. 근데 웬만한 공공기관 사이트들은요 다 .2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뭔가 은행 사이트고 뭐고 사이트 돌아다니시면서 보면은 엔간한 URL들은 .2가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사이트들은. 근데 이거는요 약간 관행이에요. 관행.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스프링이나 JSP 같은 거를 사용해서 뭐 아니다, 스프링이 엄청 상용화되기 전에 그 시절에는 다른 걸로 개발을 했거든요. 스프링 없이. 근데 그 상태에서는 이 .2라고 하는 걸로 매핑을 좀 분리를 시켰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오는 관행인데 아직도 이게 대부분 잔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SI 취업해서 정부사업 한다? 그러면 이 URL 매핑을 다 .2라고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가 뭐지? 이게 뭘까? 막 특별한 기능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관행이에요. 얘도 그냥 하나의 매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코드로 보면은 우리 지금 아티클 리스트에다가 좀 변경을 해볼게요. 아니다, 리스트 많이 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했죠. 이거예요. 이거 해놓으면 애초에 우리가 이 페이지 띄울 때 아티클 리스트에 이렇게 치면 못 찾아갈 거잖아요. .2라는 게 없으니까. 서버가 꺼져 있네. 기능이 없나 보네. 네, 이거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점이 찍혔다고 해서 얘가 특별하게 뭔가 기능을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2 붙이면 그냥 가요. 얘도 그냥 URL 매핑을 거는 URL 텍스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이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여기에 .2가 들어있으면 .2 안 써주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이 .2라는 게 사실 그거예요. 2가 하라는 얘기죠. 뭔가 하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이동해라 이런 식으로 URL 매핑을 걸어놨던 건데 이거 그냥 일종의 관행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 이거 해보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이 기능은 주말 동안에 여기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주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시고, 이제 스크립트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뭐 하긴 했지만 사실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알려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JSP 파일 안에서 어쨌든 onSubmit, 폼한테 onSubmit을 걸어야 돼요. 얘한테 onSubmit을 걸고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킬 때 원래 스크립트는 이 헤드 안에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데에다가 스크립트 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짜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빼거나. 근데 이거 두 개 다 안 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짜도 인식은 해줘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onSubmit이다 했을 때 여기다가 뭐 A 함수 실행시킬 거고, 그리고 뒤에 return false 넣을 거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함수 끝나면 return false에서 막아 버릴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스크립트에 이제 A 함수 펑션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A로 놨다. 여기서 뭐 얼러트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대로 끝낸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작성 기능은 못 써요. 자, 글쓰기 가서 입력하고 작성을 누르면 일단 얘가 실행이 되겠죠. onSubmit으로 막았으니까
하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그 다음 실행되는 게 누구? 리턴 펄스. 그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못 넘어가요. 자, 근데 이때 이 안에서 쟤를 리턴 펄스가 막고 있는데 이 함수가 끝나기 전에 강제로 보내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그 jQuery 문법인데 우리 지금 jQuery 아직 안 썼잖아요. 추가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큐먼트 안 나와? q 안에서는 jQuery도 자동으로 인식하나요? 아니요. 우리 그 코드펜에서 jQuery 쓰려고 할 때도 따로 라이브러리 추가해야 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라이브러리 추가를 안 하면 인식 못해요. 추가를 할 거면 그 우리 코드펜에 추가했던 방식 있죠. 그것처럼 스크립트 열어서 src 열어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때는 바닐라 JS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건 이건데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 디스라는 거를 딱히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도 디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바에서의 디스랑 좀 달라요. 간단하게만 일단 알려드릴 거예요. 얘는 지금 A한테 인자로 디스를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이 순간, 얘가 실행되는 이 순간에 이 실행의 주체를 봐요. 자바스크립트의 디스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래요. 이 실행의 주체, 이 A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주체는 누구예요? 폼이에요. 폼. 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지금 메가 변수로 폼이라고 받은 거예요. 이건 그냥 변수 넣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받아도 돼요. 이거는 그냥 매개 변수 그 개념인 거고, 이제 어차피 폼이 넘어올 걸 잘 아니까 그냥 폼이라고 넣어준 건데, 이거를 한번 볼까요? console.log 해놓고 폼을 찍어서 여기 지금 매개 변수를 가져왔으니까 얘를 가지고 찍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 콘솔을 가놓고 얘가 실행될 이 당시의 디스 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엘리먼트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이 안에서 폼 점 네임 타이틀 점 밸류 해놓고 얘를 이런 걸로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하고, 자, 다시 여기다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내용 입력을 한 다음에 작성 버튼을 누르면 하이 나오고 폼에 세팅돼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 내에서.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거 막아야 되고요, 이런 것도 처리해야 되고요, 이것도 하시면 돼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냥 생각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어차피 이 함수가 끝나고 나가면 얘 만나서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만나기 전에, 함수가 끝나기 전에, 함수가 끝나야만 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가 끝나기 전에 얘를 그냥 강제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 한번 보세요. 제목 입력 안 했고 내용 했어요. 그럼 제목은 제가 정한 대로 아까 세팅 되겠죠. 작성 버튼 눌러서 하이 나오죠. 그 다음 확인 누르면 여기 세팅 될 거고요. 글 올라가요. 온 서브밋. 지금 여기서 폼을 그냥 서브밋, 이게 전송이에요. 우리 그 타입에 서브밋 넣었던 것처럼 전송인데, 이 함수가 끝나기 전에 이 함수 안에서 이미 얘를 보내버렸죠. 이 폼은 이 디스로 가져온 현재 이 폼 태그일 거니까 이 자체를 그냥 전송해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러면 함수가 끝났어요. 이제 리턴 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얘는 전송이 돼버린 뒤잖아요. 그 뒤에는 막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조건문으로 여러 개 걸어 놓고요. 그 조건을 다 뚫고 나왔을 때는 전송되라 넣어주면, 조건에 걸렸을 때는 리턴으로 함수를 끝내주면 되는 거고, 조건에 안 걸리고 밑에까지 왔으면 전송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조건에 걸려서 리턴을 만나 메서드가 끝나버렸다, 얘를 못하고 중간에 끝났다, 그러면 함수 끝난 거니까 리턴 펄스 막아버리겠죠.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고요.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스랑 폼 이런 거 알려드렸고, 얘는 이제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디스는 현재 이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주체, 우리가 A 태그에다가 함수를 걸어놓고 디스를 걸어주면 A 태그가 나오는 거고요. 버튼에다가 뭐 온클릭 걸어놓고 함수 했는데 디스를 줬다, 그러면 버튼 태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폼에다가 onSubmit 실행해라 함수를 걸었는데 디스를 주니까 현재 이게 실행되고 있는 주체인 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콘솔 로그에 찍힌 거 보여드렸죠?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폼 태그 자체를 그냥 묶어서 가져옵니다. 폼 태그 자체라는 건 이만큼이 되는 거겠죠? 자바스크립트는 디스가 이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디스를 쓸 때마다 내가 어디에 쓰냐에 따라 계속 디스가 바뀌어요. 근데 뭐 물론 이거를 안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바인딩이라고 해서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화살표 함수 같은 거 쓰시게 되면 거기서는 이 디스의 개념이 좀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뭐 따로 건드리는 거 없이 그냥 쓴 디스는 얘가 실행되고 있는, 현재 내가 실행되는 주체를 바라보게 된다. 이것만 잘 아시면 일단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주말 동안에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였지? 아까 우리 페이지네이션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요, 문제가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 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지금 1부터 10까지 고정됐고 여기서 그 왔다 갔다는 가능하지만 더 이상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다 다음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얘 누르면 11부터 20까지 다시 세팅되게 만들면 돼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아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올 테니까 일단은 페이지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회원가입 기능 잘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주말 동안에 하다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열심히 찾아보시고 저한테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